자, 공시법 도성욱입니다.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예전에 측량 수로조사법하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지적법 세 법률이 합쳐져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적에 관한 사항만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지적법에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지적법 그래요. 땅에 관해서도 호족이 있을 것이다. 땅에 관한 호족에 관한 법률을 해서 예전에는 지적법, 지적법 그랬어요. 이거 12문제 출제가 되고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24문제가 출제가 되죠. 여기다가 세법 16문제를 합쳐서 공시 및 세법 그래갖고 40문제 출제가 됩니다. 2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뭐 세법은 이제 세법 선생이 얘기를 할 테고 저는 이제 이 두 과목을 담당하는데 이 두 과목을 합쳐서 부동산 공시법 그래요. 뭐 공적으로 뭐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법률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두절미하고 이 지적법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돼요. 수평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쉽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암기하면 그대로 한 문제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암기 못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법률이 지적법이야. 12문제 중에서 보통 그 해에 합격하려면 한 10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등기법은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죠? 여기에는 뭐 민법적인 내용도 있고, 소송법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민법에서 배우지 않는 상속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 뭐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등기법은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욕심 많이 내면 안 됩니다. 한 12문제 중에서 반타작 6개 정도만 맞추면 준수하게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법 10개, 등기법 한 16개 합쳐서 16개 정도만 맞추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지적법서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적법 제일 첫 번째 테마, 지적법의 입법 목적. 우리 지적법을 떠받치고 있는 5가지 기본 이념이 있대요. 이 기본 이념을 잘 파악하셔야만 지적법 해석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법은 대단히 기술적이고도 전문적인 법률이란 말이야. 용어를 모르면 일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지적법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 목적, 5대 이념, 용어 정의.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놔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적법의 입법 목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토지 소유권도 아울러서 보호하고자 함이 이 법의 목적이니까 공익도 보호하지만 동시에 사익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의 입법 목적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지적법이라는 법률은 공익도 보호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사익도 보호하는 이른바 혼합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매우 특수한 성질을 가진 법률입니다. 혼합법적인 성질을 가진 법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 지적법을 떠받치고 있는 5가지 기본 이념이 있대요. 요 기본 이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지적법 해석이 용이할 겁니다. 첫 번째, 지적에 관한 사항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냐면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이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적 국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장부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장부가 뭡니까?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 한 통만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보여줘야 돼요.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관이 독점하지 아니하고 오픈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 공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적에 관한 사항은 모조리 그죠?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일필지의 토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 그래요. 그죠? 지적 형식주의 또는 등록이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적 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죠. 외형적인 모습은 토지라 할지라도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것은 일필지의 토지가 아닙니다라는 얘기야.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요. 그죠? 실질적 심사주의 이런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건성건성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봐야만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이것을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해 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건성건성 살펴보는 게 아니고 샅샅이 살펴봐야 돼요. 그 대표적인 규정은 지적 측량이랄지, 그죠? 지적 측량이랄지 토지 이동조사라고 하는 그런 규정의 형태로 우리 지적법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은 토지의 외모의 변화 그래요. 토지의 외모의 변화라고 하면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해야 돼.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라고 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강제적으로 등록 공시해 놓는다고 해서 이른바 직권 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직권 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본 이념이 우리 지적법을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기본 이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 지적법 해석이 용이하다는 얘기지. 한때는 과거이긴 하지만 이 5가지 이념 중에서 아주 우리 지적법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3대 이념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도 왕왕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3대 이념이라고 하면 국정, 공개, 그 다음에 형식이다. 요 3가지 이념이다. 이렇게 또 아울러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기본 이념을 받고 세 번째, 지적법은 대단히 기술적이고도 전문적인 법이라고 해서 용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26가지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요거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죠? 이른바 착시지문의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착시지문의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깜빡하면 정신줄 놓고 있으면 당합니다. 그죠? 아주 감촉하게 우리 수험생들을 속여요. 그래서 다음은 지적법상 용어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틀린 것을 골라주시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지문 5개를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 정의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면 첫 번째 지적 공부 그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합쳐서 통칭하여 대장그래요. 지적도 임야도를 합쳐서 도면그러고 어떻게 보면 대장과 같고 어떻게 보면 도면과 같은 아주 별스러운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의 이름을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럽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 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 표시상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그래요. 그 대장 및 도면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부다 그래서 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그죠? 가시적인 공부. 정작 중요한 것은 가로 열어놓고 있어요. 가로 열어놓고 뭐라고 써 있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 그래요. 이건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장부다 그래서 불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우리 지적법상 지적 공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부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죠?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불가시적인 공부는 제외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틀린 것을 골라주시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불가시적인 공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그래요. 서울특별시장도 시장이긴 하지만 지적 공부를 직접 관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란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관청을 체크를 해두시고 세 번째 필지 그래요. 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뭐 소유자도 같고 용도도 같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그죠?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필지 그러는데 아마 출제자는 그것을 자연적으로 구획됐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만약 이렇게 출제를 했다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구획을 했는지 자연적으로 구획을 했는지조차 분간이 안 돼요. 그러면 출제자 의도에 말려드는 거야. 자연적으로 구획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획해 놓은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필지 그래요. 네 번째 지번 부여 지역 그래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적어서 법정 독리 그래요. 그죠? 근데 출제자는 그것을 행정 독리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면 걸려드는 거야. 행정 독리가 아니고 법정 독리라는 얘기죠.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 그래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에 굴곡점 밑줄 쳐놓고 굴곡점으로서 도면의 도형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자부에 좌표값의 형태로 등록하는 점까지 나와 있어야만 정확한 경계점의 정의야. 그래서 이참에 묶어둡시다. 경계점이란 꺾이는 점이다. 그래서 굴곡점 플러스 좌표값 그죠? 이렇게 도망 못 가게 꼭꼭 묶어둬요. 굴곡점 플러스 좌표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지 표시상이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소재하고 그죠? 소재하고 지번 사이에다가 소유자 이렇게 집어넣고 이것을 토지 표시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같은 소자 돌림으로 소유자를 슬쩍 집어넣어갖고 물어봅니다. 토지 표시상이라고 한다. 이건 틀렸어요. 소유자는 사실 정보가 아니고 무슨 정보에 불과합니까? 권리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 표시상에 소속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지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지번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지목 그래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28가지로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을 지목 그러고 면적이란 필지의 지표 면상의 넓이가 아니고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 그래요. 수평 면상의 넓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경계란 경계점 간을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선을 말하니까 우리나라는 경계 직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좌표는 평면, 직각, 종행선, 수직값을 의미하는데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7번째 토지 이동 한자 잘 봐주시고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상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뭐까지 말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출제자는 말소하는 것을 슬그머니 빼놓고 출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러면 대표적인 토지 하나만 얘기를 하라면 공유수면 매립지야.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니까 짧게 표현하면 누락지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매립지 플러스 누락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등록전환이란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분할은 뭐 알 필요 없고 합병 한번 가봐요.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병 시에는 있던 경계점이 소멸하니까 지적측량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적측량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또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합병 시에는 토지 이동조사야. 뭐라고요? 토지 이동조사. 과연 양필지가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실사 정도로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합병 시에는 반드시 토지 이동조사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 알 필요 없고 축척 변경은 지적도 상에서만 실시를 하고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해 놓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8번째 지적 기준점 그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합쳐서 시도지사 그래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 그런데 여기에는 3가지 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지적 삼각점, 또 하나는 지적 삼각 보조점, 또 하나는 지적 도근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그래요.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으로서 여기에는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우리나라에 딱 2명밖에 없어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딱 두 명밖에 없는데 하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고 지적 측량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지적 측량업자 그래요. 또 하나는 지적법에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요. 뭐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죠. 예전에 대한지적공사가 그 명칭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딱 이 두 사람이 지적 측량을 실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 위의 사람들이 측량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수행자, 지적 측량 업자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2번째 연속 지적도 부동산 종합공부 지적 재조사 측량입니다. 요거는 작년도에 새로 들어온 지문이기 때문에 용어이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전산화된 도면 파일 등을 이용해서 도상의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어요. 13번째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 표시상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상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 정보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한 장부라고 해서 부동산 종합공부 그래요.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특별법에 따른 측량인데 왜 실시를 합니까? 그러면
지적 불법주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측량이다. 그래서 지적 제조사 측량 그럽니다.